안녕하세요. 세상에 갓 나온 뜨끈뜨끈한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 이슈, 감선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편함 열어보기 무섭지 않으세요? 툭하면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이거 펼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죠? 그런데 혹시 그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낯선 이름 하나 발견하셨나요? 바로 기후 환경요금입니다. 아이고, 감선비님. 지구가 뜨겁다는데 북극곰 살리려면 그 정도는 내야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내는 돈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위해 낸 그 소중한 돈이 정작 북극곰이 아닌 누군가의 주머니를 7,200배나 불려주는 황금알이 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돈의 상당수가 우리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이라는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슈는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갑,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통째로 흔들고 있는 새만금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전북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 B씨로부터 시작돼요. 교수님이라 하면 우리 사회의 지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설계한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B 교수는 자본금 단돈 1,000만 원짜리 회사 하나를 만들어요. 이 회사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내죠. 바다 위에 거대한 바람개비를 세워서 전기를 파는 무려 1조 원이 넘는 거대 국책 사업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1,000만 원짜리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자마자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 바로 팔아버립니다. 태국계 기업으로 알려진 한 회사에 이 사업권을 넘기기로 계약을 맺는데 그 매각 대금이 얼마냐? 무려 720억 원이에요.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볼까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720억 원을 벌려고 했다? 이건 수익률로 따지면 7,200배입니다. 720억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군산 시내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수백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치면 수천만 장 값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수천 년을 벌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교수라는 직함. 뒤에 숨어 종이회사 하나로 꿀꺽하려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낸 세금과 요금으로 만들어진 사업의 민낯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정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서 이 먹튀 계약은 일단 막아세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구조가 설계될 수 있었는가? 1,000만 원짜리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어떻게 1조 원짜리 국가 사업을 주물럭거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7,200배 수익 구조 뒤에는 더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바로 자본의 국적 문제예요. 겉으로는 태국계 회사라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그 배후에 중국계 자본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럼 그 시커먼 그림자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깨끗한 바람, 맑은 햇살,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첨단 설비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새만금 벌판에 깔린 그 수많은 태양광 판때기들, 과연 국산일까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단지에 들어간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인 셀을 조사해보니 무려 75%가 중국산이었어요. 국산은 고작 25%에 불과했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사업자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낼 때는 뭐라고 했느냐? 국산 고효율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찰석같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라벨가리식 눈속임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싼 값에 셀을 몽땅 들여옵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에 가져와서 프레임 씌우고 나사 몇 개 조이는 수준의 단순 조립만 거치게 되죠. 그러고는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여서 새만금 마당에 쫙 까는 거예요. 겉보기엔 국산 모듈 같지만 그 심장구는 이미 중국산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싼 게 비지떡이라도 전기를 잘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혈세로 중국 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앞으로 25년 동안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에서 나오는 이익 중 상당 부분, 많게는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중국계 자본의 계좌로 꽂힐 수 있다는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낸 기후 환경 요금이 서해, 바다 건너 중국 투자자들의 화려한 배당금 파티, 자금으로 쓰인다는 것, 이거 참담하지 않나요? 중국 공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째 실려온 셀들이 우리 땅에 박히는 동안 정작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국산 쓰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투명하게 경쟁했던 정직한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국산 써라라고 말만 하고 실제 공사가 진행될 때는 눈을 감아버렸을까요?
혹시 그 눈 감아준 대가로 누군가는 웃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끈끈하고도 구린 우정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단순히 돈의 흐름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흘러가도록 길을 닦아준 사람들, 그리고 그 길목에서 통행세를 챙긴 권력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여러분께 그 우정이 시민들에게 입힌 110억 원짜리 상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대를 군산시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눈물겨운 우정 이야기가 펼쳐지네요. 2020년 군산시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육상 태양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창하게 시민 펀드까지 조성하며 시민들을 위하는 척했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군산시장이 누구였느냐?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하고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이 업체는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서 원래대로라면 입찰에서 아예 탈락했어야 할 수준이었죠. 그런데 시장님의 우정 덕분이었을까요? 이 회사는 당당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문제는 그 대가였죠. 신용도 낮은 회사가 사업을 맡다 보니 자금을 빌려줄 금융사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결국 군산시는 애초 계획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감사원 계산에 따르면 이 우정의 대가로 군산시가 앞으로 15년 동안 더 내야 할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10억 원입니다. 여러분, 110억 원이면 군산 시민들을 위한 복지관을 몇 개를 짓고 아이들 급식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돈인가요? 시장님의 친구 사랑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 110억 원이 이자로 증발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끼리끼리 문화는 지자체뿐만이 아니었죠. 국가 에너지를 책임진다는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한술 더 뜹니다.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손잡고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228억 원짜리 설계 용역을 현대글로벌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현대글로벌은 설계 면허조차 없는 무자격 업체였어요. 면허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200억이 넘는 설계를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들은 계약을 따내기도 전에 이미 다른 진짜 설계업체에 195억 원을 주기로 하고 하도급을 줘버립니다. 그럼 중간에서 현대글로벌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류만 전달하고 앉은 자리에서 33억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우리는 이걸 통행세라고 부르죠. 일은 밑바닥 업체가 다 하고 돈은 권력과 줄이 닿은 대기업이 챙기는 이 구조. 이게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투명한 모습일까요? 현장에선 땀 흘려 일하는 기술자들이 푼돈에 허덕일 때 면허도 없는 회사는 이름값 하나로 수십억을 챙겨가는 현실. 가만히 앉아본 33억. 그 돈 역시 여러분의 전기요금에서 나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답답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돈 냄새를 맡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탈을 쓰고 직접 선수로 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악취와 사체로 얼룩진 폐허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할 한국전력 한전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갑자기 유니폼 벗고 상대팀 골대로 공을 차 넣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지금 한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적발됐어요. 한전은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망에 연결해주는 심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태양광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전기를 보내 선로가 부족해 난리거든요. 일반 농민들은 자기 돈 들여 태양광 세워놓고도 선로가 꽉 차서 전기를 못 팔아 다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직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 배우자, 자녀 명의로 미리 선로를 선점해버렸어요. 여기가 곧 뚫릴 자리네? 하고 자기들끼리 꿀자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237명이나 되는 직원이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배를 불렸어요. 선량한 시민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번호표 배부하는 직원이 자기 식구들만 뒷문으로 입장시킨 꼴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새만금 땅 위에서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새만금 간척지에 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한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친환경 에너지 단지라더니 웬 냄새? 싶으시죠? 확인해보니 그 광활한 땅에 거름을 준다면서 가축사체와 분뇨가 섞인 불법 폐기물을 대량으로 쏟아부은 거예요. 폐기물 업체들이 처리 비용 아끼려고 땅심을 살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새만금 땅을 거대한 똥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침출수가 흐르고 토양은 오염되는데 그 위에는 번듯하게 태양광 판때기가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친환경인가요? 여기에 가짜 농부들도 가세했습니다.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라는 간판을 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버섯 한 송이, 곤충 한 마리 없어요. 그냥 태양광 수익만 노린 위장막일 뿐이죠. 어떤 곳은 비닐하우스 안에 죽은 가축을 방치해두고
겉에만 태양광 파넬을 올려놨어요. 그야말로 죽어가는 땅 위에 세워진 탐욕의 탑입니다. 시각적으로는 태양광의 은빛 물결이지만 후각적으로는 썩어가는 사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이것이 우리가 칭송했던 새만금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자, 여러분, 7200배 먹튀 교수, 중국산 셀 라벨 가리, 시장님의 110억 원짜리 우정, 공기업의 33억 통행세, 그리고 한전 직원들의 선로 가로채기까지 이 모든 조각을 합쳐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건 바로 국민을 호구로 하는 거대한 약탈의 현장.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비리와 손실이 결국 부채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정치권과 사업자들이 지구 살리자라며 화려한 수식어를 내뱉을 때 그 비용은 모두 고지서에 담겨 우리에게 배달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낸 그 돈으로 누군가는 외제차를 사고, 누군가는 해외 계좌에 돈을 쌓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그들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 발생한 110억의 이자 손실, 수조 원의 국부 유출, 오염된 토양 정화 비용, 이거 누가 감당하죠?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비리 구조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기후위기라는 재앙뿐만 아니라 앞세대가 싸지른 탐욕의 빚더미까지 등에 지고 살아가야 해요.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분이 좋다고 해서 과정의 부패를 눈감아준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방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지금처럼 구멍 숭숭 뚫린 설계, 감시 없는 집행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1천만 원짜리 회사가 북책 사업을 주무르지 못하게 제도를 꽁꽁 묶어야 해요. 국산을 쓴다고 했으면 진짜 국산을 쓰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이 정보를 빼돌리면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못 붙이게 일벌백계 해야 해요. 이제 우리는 분노하는 소비자를 넘어 질문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지서에 접힌 기후 환경 요금, 이번 달엔 정확히 어디에 쓰였습니까? 라고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외칠 때 그 이익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라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으면 저들은 또다시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날 거예요. 어이 친구, 이번에도 한탕 해야지? 라며 귓속말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의 눈등뿐이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새만금의 진실, 이건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고편을 보고 똑바로 감시하기 시작한다면 본편의 각본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썩은 땅과 빚더미가 아닌 정말로 맑은 공기와 투명한 사회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고지서 한 줄에 담긴 그 무게를 이제는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감선비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오마이갓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이슈, 감선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